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생각하는 반짝이는 실버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니어분들의 삶이 보석처럼 빛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중요한 건강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저희 채널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귀중한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매일 아침 식탁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많은 분이 계란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이라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하고 요리하기도 간편해서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최고의 보약으로 통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몸에 좋다는 계란이 누군가에게는 소리 없이 신장을 파괴하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많은 의사가 환자들의 계란 섭취 습관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무심코 먹었던 바로 그 방법이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먹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사들이 왜 그토록 경고하는지, 당신의 신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위험한 계란 섭취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 건강 확실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바로 단백질의 역습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근육이 재산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빠지면 기운도 없고 낙상 위험도 커지니까 기를 쓰고 단백질을 보충하려고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계란은 구하기도 쉽고 맛도 좋으니 하루에 3알, 4알씩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정답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 독성 물질을 깨끗하게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우리 몸의 필터 신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니어들의 신장은 젊을 때만큼 튼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겉모습이 나이 드는 것처럼 신장 안의 미세한 필터들도 서서히 노화되어 거르는 힘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은 들어온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밤낮 없이 비명을 지르며 일을 하게 됩니다. 마치 낡고 오래된 정수기에 오염된 물을 한꺼번에 수백 리터씩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필터는 과부하가 걸려 터져버리거나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과여과 현상입니다.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신장의 기능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평소에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치명적입니다. 당뇨와 혈압은 이미 신장 혈관을 약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과도한 단백질 찌꺼기까지 들어오면 신장 사구체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신부전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신장은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별다른 통증이나 신호를 보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시니어라 할지라도 하루에 계란 1알에서 2알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단백질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신장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나누어서 먹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약으로 먹은 계란이 내 신장을 갉아먹는 독약이 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 위 계란 개수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계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계란과 함께 먹는 이것들입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곁들이는 몇 가지 습관이
계란의 귀한 영양소를 파괴하는 것을 넘어 우리 신장에 아주 치명적인 독을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계란 요리를 드신 직후에 입가심으로 따뜻한 차 한 잔 즐기시나요? 건강을 위해 녹차나 홍차를 챙겨 드시는 시니어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사실 계란과 차의 만남은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조합 중 하나입니다. 찻잎 속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탄닌, 단백질이라는 아주 끈적하고 딱딱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장 운동을 방해해서 지독한 변비를 일으키는 건 물론이고 우리 신장이 걸러내야 할 대사 노폐물을 아주 고약한 형태로 변질시킵니다. 신장이라는 정밀한 필터에 끈적한 오물이 끼는 것과 같으니 신장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계란을 드셨다면 차는 적어도 1시간 뒤에 드시는 습관을 오늘부터 꼭 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란 요리를 할 때 맛을 내려고 설탕을 듬뿍 넣거나 소금을 팍팍 뿌려 드시는 것도 신장에는 치명타입니다. 단백질이 과도한 당분과 만나면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최종 당화산물, 즉 당독소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 당독소는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염증을 일으키고 특히 혈관 덩어리인 신장의 미세혈관들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짠맛을 내는 소금의 나트륨 역시 신장 혈압을 높여 필터를 직접적으로 망가뜨리는 주범이죠. 심지어 몸에 좋다고 드시는 두유나 콩국수와 계란을 함께 먹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콩 속의 특정 성분이 계란 흰자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정작 내 몸은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찌꺼기만 남겨 신장에 부담만 주게 됩니다. 무심코 먹은 곁들임 음식이 보약을 독약으로 바꾼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식습관 변화가 투석 없는 편안한 노후를 결정짓습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불의 온도입니다. 계란을 어떻게 익혀 먹느냐가 신장의 수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즐겨 드시는 계란 요리가 무엇인가요? 아마 들기름이나 식용유, 넉넉히 두르고 겉면을 노릇노릇하게 구운 계란 프라이일 겁니다. 테두리가 바삭하게 익어야 고소하고 맛도 좋으니까요. 하지만 신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바삭함의 유혹을 반드시 뿌리치셔야 합니다. 계란을 고온의 기름에서 튀기듯 굽거나 오래 익히면 단백질과 지방이 열에 의해 변성되면서 최종 당화산물, 일명 당독소라는 아주 무서운 물질이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이 당독소는 우리 몸의 노화를 앞당길 뿐만 아니라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며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혈관이 가장 조밀하게 뭉쳐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미세한 모세혈관 덩어리인 사구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당독소가 신장 혈관에 달라붙으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필터 기능이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가장 경고하는 조리법이 바로 갈색으로 탄 계란 요리입니다. 입에서는 고소하고 달콤할지 몰라도 신장 입장에서는 날카로운 유리가루가 혈관 속으로 쏟아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기름에 튀긴 계란은 산화된 지방까지 더해져 신장의 해독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굳어버린 신장 혈관은 절대로 예전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신장이 안심할까요? 정답은 바로 물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찜기에 부드럽게 쪄서 먹는 계란찜이나 끓는 물에 삶은 계란입니다. 온도가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조리하면 당독소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계란은 다 똑같은 계란이지라고 생각하며 고온에 바짝 구워 드셨다면 오늘부터 그 습관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굽지 말고 삶으세요. 튀기지 말고 찌세요. 작은 조리법의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 수명을 10년, 20년 연장해 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계란의 위험한 진실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니, 그럼 계란을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계란은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주는 최고의 천연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 적당량이 핵심입니다. 근육 욕심에 하루 서너 알씩 드시는 건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신장이 편안하게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루에 한 알에서 두 알 정도만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 우리 식탁에서도 꼭 지켜야 할 진리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조금 떨어진 분들이라면 단백질 총량을 조절하기 위해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신 후에 양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계란의 단짝 친구를 바꿔주세요. 계란에 부족한 식이섬유와 비타민C를 채워줄 수 있는 채소를 곁들이는 것이 신장 건강의 비결입니다. 특히 토마토나 부추, 브로콜리는 계란과 찰떡궁합입니다. 이런 채소들은 체내 염증을 줄여주고 신장이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을 아주 효과적으로 도와줍니다. 앞으로는 소금에 푹 찍어 드시는 대신 파나 양파를 듬뿍 넣어 풍미를 살려보세요. 신장은 나트륨을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요리할 때는 무조건 물과 친해지셔야 합니다. 기름에 튀기고 바짝 굽는 방식은 이제 멀리하세요. 촉촉하게 쪄낸 계란찜이나 살짝 익힌 수란 혹은 부드럽게 삶은 계란이 우리 몸에 가장 친절한 형태의 단백질입니다. 조리 온도를 낮추면 당독소 발생은 줄어들고 영양 흡수율은 올라가니 이보다 더 좋은 건강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드러운 조리법은 소화력이 약해진 우리 시니어분들의 위장에도 훨씬 편안합니다. 여러분, 신장은 우리 몸에 침묵하는 파수꾼입니다. 소리 없이 묵묵히 일하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비명을 지릅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병원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식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부터 계란 한 알도 정성스럽게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위에 계란을 즐겨 드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이 소중한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신장을 살리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짝이는 실버일기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건강 비결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보석처럼 반짝이게 할 더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